본 방송은 시청자가 제공해주신 렌더링 파일로 7월 20일, 24일 방송한 내용은 편집 없이 그대로 녹화 인코딩한 영상입니다. 다소 저렴한 표현이나 기타 잘못된 정보를 발설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면 약간 좀 알아서 걸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궁서체입니다. 왠지 궁서체면 좀 진지한 느낌이잖아요. 그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좌라기보다 우리 저기 따뜻한 겨울님, 우리 회원님이 오래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이 렌더링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해보면서 어떻게 꾸며가는지 뭐 그런 그냥 재미삼아 볼 수 있는, 그리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자료를 제가 공개하기로 했으니까 PSD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한번 꾸며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고, 그런 좀 강좌라기보다 좀 프리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말씀드릴 건 이 지금 채널이 RGB 채널이 아니죠. 그죠? 보라색도 있고, 그죠? 퍼플, 옐로우, 그린, 블루, 그리고 민트 색깔이 여러 개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을 걸기도 합니다. 제일 좋은 건 RGB 값으로 렌더링을 거는 게 가장 좋은데, 급할 경우에 여러가지 색으로 이렇게 한 번에 다 잡기도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채널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좀 물론 RGB보다는 좀 약간 떨어지지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원래 렌더링은 이렇게 걸려 있었죠. 렌더링과 채널 두 개,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개할 때도 이렇게 해서 파일을 업로드 해 놓겠습니다. 자, 일단 알파 채널로 가셔가지고 우리 배경과 건물을 분리해야 되겠죠. 컨트롤 키 탁 누르면 화이트와 블랙이 분리가 됩니다. 반짝반짝 선택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렌더링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J. 자, 그러면 이렇게 렌더링만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넣을 것은 이제 뭐 잔디 넣고, 그 다음에 자, 퀵마스크 브러쉬로 한번 같이 어떤 분위기로 진행될지 한번 볼까요? 일단 잔디를 쭉 깔아야 되겠죠. 잔디 깔고 먼 배경, 그리고 좀 여력이 되면 가까운 배경도 이렇게 심어주고, 물론 여기 도심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아주 먼 배경, 뭐 산 같은 것도 넣고, 그 다음에 하늘 깔고, 가까운 데면 관목 좀 심고, 그리고 사람 톡톡톡 치우면 끝나겠네요. 옆에도 조경이 있는데 앞부분 조경도 살짝 해보고, 건물 자체는 지금 렌더링이 훌륭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리터칭 작업이 끝난 후에 색감 조절하는 팁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색감도 한번 조절해 보시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거 설명하고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잠깐 오늘 하루 40분 만에 작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네요. 또 목요일까지 가지 않을까? 네, 모르겠습니다. 한번 진행해 봐야죠. 자, 채널을 저는 밑에 깔고 시작하거든요. 밑에 깔아 놓고, 왜냐하면 작업하다가 또 전체 레이어를 켜서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채널이 자꾸 켜지면은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깔아도 이렇게 하늘빛이 깔리니까 이 원본 레이어 밑으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선택해서 밑으로 깔아야 했는데 안 깔립니다. 이거 왜 이렇지? 백그라운드가 현재 지금 잠겨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더블 클릭만 해주셔도, 그리고 OK 해주시면 이렇게 잠기는 게 풀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선택해서 원본 렌더링 밑으로 내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 녀석은 건드리지 않게 원본 렌더링이라고 이름을 명명해두고, 이 레이어는 색감이나 기타 여러가지 터치를 절대 하지 않고 끝까지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또 실수를 했을 경우에 이 원본 레이어에서 또 떼와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빼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런 작업을 여러분 받게 되면은 건축사님이 이 건물이 지어질 주소를 알려주십니다. 뭐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들 관련 정보를 주시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건축사님과 그쪽 클라이언트가 미리 찍어둔 자료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 어떻게 있겠죠. 그 자료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그 자료를 발판을 삼아 더 멋있는 배경을 넣기도 하고요. 자, 그런 이런저런 자료 없이 그냥 이곳의 주소만, 그죠? 주소만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다시피 다음 맵이나 네이버 맵을 이용하셔 가지고 주변 상황을 대충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같이 볼까요? 아, 골프태. 감이 오네. 자, 맵 다음 .net 해서 골프태. 그러면 골프태 쳐볼까요? 뭔가 쭉 나오네요, 그죠? 자, 우리 여기 이곳이 이제 우리 현장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볼까요? 자, 로드뷰 말고 스카이뷰로. 스카이뷰로 딱 봤을 때 우리 뷰 방향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느 쪽으로 보고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이쪽으로 본다고 치면은 지도를 이제 뒤로 축소해서 확인하는 거죠. 아, 여기 뭐 낮은 산도 조금 있고 오른쪽 끝에 도심이 걸려 있고. 자, 만약에 우리 부지가 여기고 뷰 방향이 위쪽 방향이다. 그러면 딱 보면은 뒤편에 이렇게 낮은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 먼 배경에는 이 산 배경을 깔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대충 대략적인 분위기를 넣어주는 거죠, 배경에. 뜬금없이 여기 그냥 도심 이미지 넣어놓고 다 있습니다 했더니만 건축사님이 뒷병에 도심이 아니고 산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자,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은 수정을 2번, 3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무를 하실 때는 배경도 중요하니까 그런 배경에 대한 부분에 디테일을 먼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뭐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해놓고 알아서 해주면은 이게 아니다, 현장은 산이 더 많다, 뭐 이런 말 하기도 하니까 아예 대상 부지의 주소를 먼저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클라이언트도 주변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곁들여서 파일을 납품하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죠? 자, 창을 닫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배경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뭐 배경이고 나발이고 그냥 하면 되니까, 그죠? 그냥 하죠 뭐. 일단 잔디를 먼저 깔아볼게요. 기보이님 자료에서 뭐 아무거나 가져와도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자, 라쏘 툴로 이 길도 좋은데 그대로 잘라서. 스케일이 조금 못 미친다. 잔디 이미지를 쓰시더라도 스케일이 다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건물 스케일에 맞추려면은 잔디가 좀 작아져야 되겠죠.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잔디 느낌이 있겠고. 자, 다음 지도 쪽이 좀 업데이트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쪽을, 물론 네이버랑 다음이랑 비교해서 만약에 현장 사진을 써야 되는 경우라면 둘 다 비교해서 가장 최신 사진을 먼저 보기도 합니다. 컨트롤 T, 사이즈를 쭉 줄여서 깨끗한 깔끔한 잔디 이미지가 되겠네요, 그쵸? 약간 요런 바랜 잔디, 오늘 꽃 느낌도 좋네요, 그죠? 살짝 돌려서 요 꽃 느낌을 한번 살려볼까요? 요 구석에 살짝 피어있는 요쪽 모서리의 꽃도 그렇고 이렇게. 그리고 그런 베이스로 이 녀석을 깔고, 그죠? 이 녀석을 깔고 그 위에 이 녀석을 설치를 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검은색으로 채우고. 교통정보는 네이버가 좋아요? 맞아요. 그 막히고 안 막히고 하는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바로바로 사고 난 거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여자의 감각에 의존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감각이 안 좋아요, 그런 쪽으로는. 늘 가던 길도 저는 집사람한테 허락받습니다.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가. 그러면 그쪽 길로 가도 막히면은 제 탓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 중에 추궁을 안 당하죠. 그런데 아니야, 오늘 같은 날은 북부선안도로 타고 가는 게 좋아. 근데 길이 막히면은 나도 짜증나고 집사람도 날 보고 욕하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집사람 말을 듣는 게 최상입니다. 어떤 목적지를 가든지 간에
먼저 의견을 묻죠. 오늘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 하면은 모든 책임은 집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죠? 네, 생활의 팁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잔디로 약간 다른 느낌을 내봤습니다. 컨트롤 U에서 약간 그린색으로 바꿔서 색감을 딱 맞춰줬죠. 그래서 두 개를 그냥 합쳐버릴게요. 따로따로 하지 않고 두 개를 합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잔디 끝. 잔디 끝이고 하늘. 이게 아마 그림자 분위기를 봐서 해가 지는 분위기네요. 그죠? 쨍한 정오나 오후 2시 3시가 아니라 한 5시 6시 땅거미가 내릴 무렵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마누라도 애인도 없으면 패스해야죠. 그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져. 도발은 아니고요. 자, 배경 황혼하늘. 황혼하늘. 우리 나눔 소스에 황혼하늘이 있던가? 보자. 황혼하늘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죠? 뭉게구름과 맑은 하늘을 섞어가지고 약간 황혼 느낌 낼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맑은 하늘은 먼저 백그라운드에 쫙 깔아주고 뒷방향 맞춰서 돌려야겠죠? 깨끗한 그죠? 주경 느낌이 됐는데 그림자 분위기는 지금 황혼 분위기인데 깨끗한 하늘이 깔려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뭉게구름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황혼 빛에 물든 구름의 색상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근데 이 뭉게구름은 바다 배경으로 있을 때 참 좋고 이렇게 건물 배경으로 있을 때는 조금 무겁죠.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여하튼 이걸로 한번 스크린으로 좀 그렸나? 소프트 라이트 이 상태에서 하늘의 색상을 백그라운드 하늘 색상을 약간 옐로우와 레드 값을 추가를 해가지고 영 황혼 같지 않네요. 치 아프죠. 네, 황혼 하늘은 나눠드는 게 없구나. 왜냐하면 제가 황혼 하늘은 제가 직접 만든 게 없어가지고 대놓고 여러분께 나눠드리지 못했네요. 아쉽네요. 그러면 황혼 하늘은 염치불구하고 제 자료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봅시다. 참 이 하늘도 있구나. 자, 새 하늘. 보자 하니 이 하늘 이 하늘 그리고 이 하늘 정도는 제가 만든 거니까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나눠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보자. 이 하늘이 어떨까? 이 하늘. 이 하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 엄청 크죠? 저 먼 산에 붉은 구름이 걸려있는 이 느낌. 이 하늘, 자꾸 이 하늘 하기 이상한데, 이 하늘도 이 하늘이 아니고, 하늘도 스케일이 있죠. 그죠? 이런 하늘을 이렇게 스케일 크게 써버리면, 괜찮네요. 하여튼 적정한 스케일을 찾아서, 이때만큼은, 리터칭 작업을 할 때만큼은 여러분들, 그림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눈에 딱 들어오는 하늘을 골라서 색감과 분위기를 맞춰가야지 그 누구도 작업하는데 타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믿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뜬금없는 스스로 드립이 나왔는데 자, 이 하늘 괜찮네요. 자, 이제 좀 약간 밝혀볼까요? 밝혀도 괜찮고 어둡게 해도 괜찮고 저는 일단 밝히는데 한 표. 그래서 컨트롤 B 약간 레드 값을 너무 좋나? 아니면 하이라이트에 옐로우 값을 누렇다.
그린가스 올려줄까? 마젠타? 마젠타가 약간 좀 노을 느낌 나네요. 보셨듯이 저도 모릅니다. 탁탁탁 깔면서 색상을 변환하면서 제 눈으로 보고 느껴야지 수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황혼인데 잔디는 나시죠. 당연히 바꿔줘야 되겠죠. 일단은 하늘 먼저 깔고 또 분위기를 맞춰가지고 잔디는 황혼이다 하면은 일단 어둡게 깔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요것도 말씀드려야 되나? 황혼 땅거미가 꽉 져갖고 건물 그림자가 쫙 길게 늘어뜨려질 때, 그때 여러분 거리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면 제 말을 이해하실 건데, 어디가 제일 밝냐면 건물 중에도 하부가 제일 밝습니다. 하부가 제일 밝고 그 다음에 땅하고 건물 상부는 약간 어둡게 죽어요.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 진짜 태양이 산 중턱에 딱 걸려서 꼴딱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는 땅거미가 진다고 하죠. 어두워요 좀. 그래서 이 잔디도 약간 어둡게 주고, 그리고 색감도 좀 채도를 빼주고 약간 붉은빛이 물드는 느낌 약간 깔고, 컨트롤 B에서 하이라이트를 약간 옐로우 값을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퀵 마스크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밑부분을 살짝 잡아서 약간 어둡게 줄게. 어둡게 밝게 줄까? 어둡게, 살짝 어둡게. 그리고 퀵 마스크 그라데이션으로 이쪽 빛 받는 부분을 조금 밝게. 터칭할 때 밝은 이미지를 어둡게 하는 게 좋은지, 어두운 이미지를 밝게 하는 게 좋은지 질문을 하셨는데,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두운 걸 밝게 끌어올리기는 힘들어요. 본연의 색상도 많이 좀 타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어둡게 찍은 사진을 가져와서 주경 소스로 쓰려고 하면 좀 문제가 많은데, 주경 소스로 사진을 찍었던 나무나 산이나 사람 그 사진들을 어둡게 죽여가는 건 좀 그나마 좀 편한 편입니다. 가장 최적은 어두운 그 배경을 쓸 때는 어두운 데서 찍은 걸 쓰고 그렇게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 어두운 밤에 아니면 황혼경에 찍었던 배경사진을 주경사진으로 쓰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많이 깨지고. 그런데 주경사진을 황혼으로 바꾸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 정도만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경계선상에 뭔가 이렇게 우리 저기 배경이 들어갈 테지만, 그렇지만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게 별로 안 좋으니까, 눈에 보기 안 좋으니까 그라데이션 퀵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 가지고 요 경계를 약간 모호하게 처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벌써 뭐 그림이 거의 뭐 완성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하늘이 조금 약간 너무 붉은 것 같아. 그럼 채도를 살짝 빼줄까? 세츄에이션 채도를 살짝 괜찮네. 채도를 살짝 더 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 보여드리는 게 강좌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눔 소스로 돌아와서 하늘 깔았고, 그죠? 잔디 깔았고, 잔디하고 하늘하고 요 사이에 어떤 이미지로 한번 배경을 만들어 볼까요? 우리 아키보이님 소스에서 한번 정답을 찾아볼까요? 골프 텔이라고 했으니까 좀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지 않을까. 그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잔디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요런 알 수 없는 집도 있고. 자, 알트 셀렉트 컬러 레인지로 하늘. 자, 이런 경우에는 하늘색 따다 보면 밑에 잔디에 흰색이나 이런 게 같이 따서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요 윗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딱 해서, 그쵸? Alt SC 하늘, 그리고 구름 중간색 이렇게 따면은, 그죠? 컨트롤 시프트 I 선택 반전, 컨트롤 J. 렌더링 걸 때는 그렇죠. 약간 밝게라기보다 우리 저 HDR 이미지처럼 너무 타도 안 되고 너무 어두워도 안 되고 중간 이미지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렌더링은. 그래서 주경 이미지 렌더링 걸었더니만 우리 하얀 벽이 하얗게 타버리면은
곤란하죠. 그런 경우엔 저희가 리터칭 할 때도 힘들고, 그리고 나중에 출력을 했을 경우에 그게 완전히 화이트로 날아가 버리면, 이 화이트 홀이라고 하나? 전문 용어로 그런 게 이제 띄게 되면은 좀 안 좋은 사진으로 작가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약간 중간 값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죠. 야, 이 소스 죽이네. 그쵸? 넣으니까 그냥 골프테일이 돼버렸다, 이게. 그쵸? 도생할 때도 백화현상 나오는 멘붕이죠. 자, 여기 땅이 살짝 보이는, 이야, 지기네. 지기네. 그죠? 이 소스.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자, 이쪽, 뒤쪽 알 수 없는 건물과 이렇게 연결돼가는 요 뒤에 주차장도 있는 이런 분위기. 살짝 깔리는, 요렇게. 이 부분은 뭔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집 같은 게 있었네요. 이렇게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이렇게 깔았습니다. 깔고, 이쪽 뒤쪽이 그죠? 좀 더 이렇게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밑에 부분을 대충 지우개 툴로 한번 슬슬 지워볼게요. 오솔길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말 좋네요. 자, 이 뒷부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입니다. 다른 소스로 한번 얼버무릴 수 있나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거 이놈으로 그냥 얼버무려 보죠 뭐. 자, 기분이 광 가서 찍으신 거구나. 왠지 좀 약간 이국적이더라. 그죠? 다시 Alt C로 하늘 부분, 자, 컬러 레인지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따내는 건데 중요한 스킬이니까, 그죠? 중요한 기술이니까 꼭 활용해 보시고 직접 써보실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자, 이렇게 이쪽 배경이 이렇게 얼버무려 넘어가는 분위기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잘라서 이렇게 가져올게요. 그렇죠? 이렇게 나무가 대충 연결되면 될 것 같죠? 그럼 이렇게 익혀가지고 이렇게 합치도록 하죠. 그리고 이 남은 녀석은 컨트롤 시프트 J로 잘라내가지고 아까 이 뒤쪽에 좀 모자란 부분은 뒤로 깔아가지고 컨트롤 D로 스케일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내려야 되나? 오케이. 컨트롤 D로. 자, 이 채널로 안 따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그림은. 그래가지고 저기 컬러 레인지로 채널 따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둡게 주고 지우개 툴로 여기 어색해 보이는 부분을 슬슬 지워주면 되겠죠. 자, 요 부분도 일단 지우개로 잔디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잔디 부분 싹 지우고 지우개로 하늘하고 나무끼리 연결되는 부분을 조금 어색하긴데 이런 경우에 쪽 연결 부분만 지우개로 한번 살짝 터치해주면 자연스럽게, 그죠? 뭐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게 되죠. 네 밥인 듯 내 밥인 듯 이렇게 죽인 듯 아닌 듯. 요 뒷부분에 요 날아가는 것도 지우개 툴로 살살살 지워주시면 뭐 대충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놈은 이제 색감을 약간 빼주는 게 맞겠네요. 약간 밝게 가고 약간 레드 값이 추가되는 채도를 좀 더 빼고, 이 정도. 그럼 좀 밑에 잔디는 요 뒤에 놈을 그대로 가지고 와볼게요. 라소 툴로 패드 값을 한 5 정도 주고,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툭 잘라와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선택해서 컨트롤 알트 키 누르고 당겼습니다. 당겨서 컨트롤 시프트 J 해서 컨트롤 T로 뒤집어 가지고 두 녀석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 무리 없이, 그죠? 길이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 나겠죠? 이렇게 선택해서 지워주면은 만나는 부분 덮쳐지고 한 픽셀 어긋난 게 보이시죠? 무브 툴로 한 칸 이동해 줄게요. 그리고 요 겹치는 부분은 잘라내야 되는데 요 두 개를 합치고 실무가 아닌데, 그죠? 실무 방송처럼 이렇게 밀고 들어가시고
뭐 이런 부분 대충 잡고 이렇게 뭔가 밀고 들어가고 이렇게 뭐 밀고 들어오고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이 부분 좀 어색하네. 이렇게 컨트롤 H 뭐 괜찮죠. 대충 해서 대충 했는데 어떻게 잘라 붙었네요. 그렇죠? 자, 지우개 둘러 밑에 부분도 살짝 더 지워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하 이게 조금 그죠 기울어졌습니다. 자 가이드라인을 대보니 그죠 약간 기울어졌죠. 이런 사소한 기울림도 놓쳐버리게 되면 최종 이미지가 건물이 틀어져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컨트롤 T에서 살짝 돌려주고 윗부분 오른쪽으로 밀어줘야 되겠죠. 밀어주고 오케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다시 왼쪽으로 조금 당겨야겠습니다. 자, 딱 맞죠? 딱 안 맞더라도 대충 저 정도 맞으면은 오케이입니다. 땡큐죠. 이렇게 배경이 대충 뭐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서 요 두 놈을 합쳐주고 그죠? 약간 좀 밝다 그죠? 약간 또 어둡게 그리고 콘트라스트를 떨어뜨려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브라이트 값에서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컨트롤 U에서 한다면은 라이트 값은 그냥 떨어뜨려 주면 되는데 네, 일단은 콘트라스트 조절해 줄 필요가 없죠. 자 어떻게 좀 약간 어두침침한 그죠? 황혼경 느낌이 잘 풍기고 있습니다. 자, 요 렌더링 이미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은 그쵸. 이거는 뭐 딱히 재능이라기보다는 많이 해봤으니까 해봤던 그게 그냥 손에 남아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를 뭐 특강을 12시간 받는다고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진도 많이 보고 좋은 그림도 많이 보고 그리고 많이 작업을 해보면서 쌓이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되겠죠. 이런 걸 제가 일일이 설명드린다고 여러분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하튼 좌절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연습하시라고 드렸던 자료들로 연습만 제대로 하셔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하면 안 합치는데 이렇게 합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색감 조절 한 번에 해줘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금방 했던 것처럼 어둡게 밝게 어둡게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어둡게 조절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배경 파일이 아니므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색상 변환을 하는 거죠. 저기 조감도 작업할 때 먼 배경 산 합칠 때 보면은 막 레이어가 20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 이미지만. 그런 경우에 산 일일이 색감을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색감 맞춰서 붙인 후에 최종적으로 다 합쳐버리고 그냥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Alt SC와 매직봉의 차이요. 안 그래도 제가 그거 건물 채널 달 때 한번 설명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 시크문나님 예리하신데 그 건물 채널 딸 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이렇게 배경까지 깔고 나서 보니 하늘 이미지가 약간 올라가서 뒷배경에 산이 보여도 괜찮겠다 싶죠. 이렇게 좋네요. 컨트롤 T. 자, 요 하늘 소스는 다음 주에 나눠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잊지 말고 다들 찾아와 주시면 되겠죠.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혹.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건물 렌더링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렌더링 팀이 따로 있고, 그죠? 저처럼 리터칭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물론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조율을 하지만 렌더링 거는 팀에서 실장님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번 이 건물의 특징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황혼 시간대에 이 정도 색감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렌더링을 다 걸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다,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색감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결국에 체크 받아야 되는 건 나니까 그런 경우에 색감 변환을 렌더링 상태에서 한 번 더 주고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렌더링 상태 전체 렌더링 채널별로 나누기 전에 렌더링 전체를 이렇게 그냥 색감을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퍼플이 좋아 그래갖고 오케이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채널을 하나씩 떼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제가 늘 하듯이 채널별로 다 떼서 하나하나 재질을 만지면서 색감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렌더링 자체를 한 번 더 복사를 해가지고 가우션 블러로 약간 이렇게 뽀샤시한 느낌을 주고 나서, 이렇게 약간 뽀샤시하고 좀 어둡죠? 이런 느낌을 주고, 그럼 레이어가 두 개가 됐잖아요. 하나, 두 개 합쳐졌죠? 두 개를 합쳐서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예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서 미리 바꿔놓고, 단점은 다시 뭔가 수정이 됐을 때 새로운 렌더링이 넘어오게 되면, 그쵸? 그 뽀사시한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이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면서 자신만의 분위기가 잡혀갈 때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색감 변환 팁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화이트 밸런스 아시죠? 화이트 밸런스. 극작 중에, 그림 중에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고, 갈색이 진짜 갈색으로 보이고, 검은색도 완전한 검은색으로 보이고, 물론 지금 황혼 시간대라서 이렇게 색이 묻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이 그림이 여러분들의 보시기에 어떤 색이 지금 많이 묻어나는 것 같나요? 이 황혼색이 주황과 뭐 빨강 혼합된 그런 느낌이 강해야 되는데, 그 외에 특출하게 색깔이 하나 더 묻어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여러분들 어떤 색이 같아요? 푸른색 말고, 푸른색, 옐로우, 레드 말고 뭔가 하나 불청객 색상이 하나 튀어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어떤 색깔이 보이시나요? 그런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아하, 딱이네. 역시 자신의 프로젝트니까 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약간 그린 색상이 그죠? 묻어 들어간 느낌이 없잖아 있죠? 컨트롤 B에서 그린 색상을 약간 빼볼까요? 너무 많이 뺐나? 살짝 빼주는 게 저는 약간 약간 그린 톤에서 블루 톤으로 넘어갔죠? 괜찮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우리가 사진 찍었을 때도 그죠? 화이트 밸런스를 못 맞췄을 경우에 흰색이 완전 그린색으로 묻어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이라기보다 우리 저기 이 레이어 스타일 가서 레이어 스타일 맞나? 여하튼 여기 커브, 제가 잘 안 쓰는 건데 커브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 여기 스포이드를 잘 보시면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죠. 그리고 이 스포이드는 여러분 나중에 포토샵 실행시켜서 한번 같이 보세요. 보시면 영어로 딱 뜨네요. 그죠? Sample in image to set black point. 이 그림의 블랙 포인트를 한번 찍어봐라, 그런 뜻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레이 포인트, 회색을 한번 찍어봐라. 그리고 화이트 포인트, 이 그림의 가장 흰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네가 한번 찍어봐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블랙부터 한번 찍어볼까요? 이 차에 밑에 그림자 부분이 제일 어두울 것 같아. 대충 찍습니다. 그럼 블랙이 이렇게 먹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는 보통 안 건드리는데 일단 화이트, 자, 화이트 가장 밝은 부분 딱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가장 밝은, 아이고 이게 참 그게 안 되는구나. 자, 다시 실행해서 블랙은 세팅이 됐고, 화이트 화이트는 보자. 요놈, 요쪽에 빛나는 부분을 제가 찍으려고 했었는데, 자, 다시 실행해서 화이트를 요 밝은 부분 한번 콕 찍어볼게. 찍어봤더니만 약간 블루톤으로 바뀐 것 같죠? 오케이 해놓고 껐다 켰다 해볼게. 자, 렌더링 및 주변 배경색까지 이렇게 같이 먹혔는데, 이런 식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기도 합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쪽에 진짜 블랙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 이쪽에 진짜 블랙 포인트가 되고, 화이트 포인트는 쭉 날렸을 때 마지막 남는 이 부분이 화이트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 너무 스트레스 받죠. 자, 그래서 요걸로 커브 실행해서 블랙과 화이트, 그레이도 한번 찍어주고 싶으면 찍으면서 여러분 색상 변화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아스팔트가 그레이죠. 자, 그레이 툭 찍으면 완전 노란색으로 바뀌어버리네요. 자, 여러 포인트를 찍어봅니다. 툭툭툭. 자, 여기도 한번 찍어보기도 하고, 완전 블루 날아가 버리죠. 자, 이쪽 그레이 계통이 그나마 약간 진짜 황혼 계열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여튼 그레이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취소를 하고 다시 아까,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는 확실한 그레이가 아니면은 좀 작업하기 힘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과 화이트만 찍어내 가지고 전체 그림의 화이트 밸런스를 약간 맞춰줄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양날의 검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델러가 생각했던 가장 괜찮은 우리 렌더링 이미지를 이렇게 뽑아냈는데, 내가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아, 이게 뭐라고, 사진 작품도 아닌데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답시고 색을 변환해버리면은 이 그림의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모델링 팀과 같이 협업을 하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뭐 그림이 렌더링 자체가 너무 푸르게 나왔거나 너무 녹색으로, 너무 노란색으로 왜 이래 떴어 싶을 때 이렇게 커브를 사용해서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했을 경우에 이 두 개를 컨트롤 E 합쳐가지고, 그죠? 우리 건물에만 이 색감이 먹히도록 바꿔서 작업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이제 우리 저희 따결님이 작업했던 렌더링 이미지고, 제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답시고 약간 푸른색이 좀 더 가미되고 녹색이 빠지고,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차가운 느낌이 됐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그러면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여차하면 쌈나죠. 그래서 이제 모델링 팀에 통보하지 않고 몰래 작업을 해서 클라이언트와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각 회사마다 그런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모델링 팀에서 PM을 잡는, 그러니까 모델링 팀장 쪽이 파워가 있는 쪽은 이제 모델링 팀장이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죠. 이번 작업은 황혼에 이런 느낌을 해줬으면 해 하고 창문 이미지를 찾아준다든가, 그죠? 아니면 이제 리터칭 팀장이 갑일 경우에는 다 필요 없어, 다 집합해 한 다음에 모델링 팀 이번에는 푸른 색감 좀 더 넣도록 해, 뭐 이렇게 뭐 작업 진행을 하기도 하고, 각 회사마다 그런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인이 다 하는 게 가장 좋죠. 가장 힘들고 뭐 여하튼 그렇죠. 뭐 이런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 실무하고 계신 분이거나 앞으로 실무를 하실 분들은 직접 경험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요 작업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을 닦기 전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땅거미가 내리게 되면 하부 쪽이 좀 많이 어두워진다고 했죠. 그래서 렌더링 자체 퀵마스크 그라데이션으로 하부를 좀 잡아가지고 약간 어둡고 채도를 좀 떨어뜨려서 렌더링을 잡아주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건물 컨트롤 G 그룹을 묶어가지고 건물 관련 레이어를 한번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정도 렌더링 퀄리티면 뭐 거의 닦을 게 없죠. 잘 걸었단 말입니다. 그죠? 잘 걸려온 렌더링 이미지라서 딱히 닦을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레이어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죠? RGB 채널은 물론 아니지만 색깔 채널로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저기 우리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있을 경우에 매직봉으로 따는 것과, 그죠? 아니면 Alt SC 컬러 레인지로 따는 것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그겁니다. 매직봉은 단축키 W죠. 따게 되면 이 패드 값을 조절하는 게 있잖아요. 1 조절하면 1만큼 따지고, 만약에 44 누르게 되면은, 그죠? 더 많이 따지게 되고, 요런 겉에 부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만큼 또 먹고 들어갔죠? 그런데 패드 값이 아니죠. 이거는 참 1로 하게 되면, 그쵸, 아까보다는 덜 먹고 들어갔죠. 자, 이렇게 먹혀 들어가는 게 다른데, 그럼 Alt SC는 그게 안 되냐? 아니죠. 되죠? 여기만 잘라놓고 한번 볼게요. 자, Alt SC로 녹색을 찍었다. 자, 이 수치를 올리면 점점 더 많이 따지게 되고, 그죠? 줄이게 되면 점점 적게 따지죠. 요 화이트 이미지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낮게 따게 되면 이 녹색이 많이 안 먹죠. 그런데
Alt SC 좀 높게 해서 OK를 해버리면 아까보다 더 많은 영역을 침범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Alt SC 컬러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화면 안에 그 색상과 관련된 수치값을 다 뽑아낼 수가 있는데, 매직본 같은 경우는 연결된 곳에 수치값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다 클릭해 줘야 되고, 사실상 이런 곳에 녹색을 따기는 매직본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큰 덩어리에 딸 때는 이렇게 매직본으로 따시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그죠? 퀄리티 차이는 솔직히 그 수치값만 잘 조절해 주면 거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 분포된 색을 한 번에 따낼 때는 옳지 뭐니뭐니 해도 Alt SC 컬러 레인지로 따는 게 편하겠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뒷배경에 하늘색도 지금 먹혀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좀 더 파란색 딸 때 힘드니까 하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채널이 있죠. 그래서 하늘을 검게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채널을 활용해서.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직봉으로 따기는 무리가 있죠. 일일이 다 찍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 큰 덩어리 한두 개 딸 때는 매직봉으로 툭툭 따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물론 수치값을 조절하는 데 대한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그림값 좀 하기 전에 좀 알파 채널로 하늘을 떼내기로 했죠. 떼내는 게 아니라 하늘을 Ctrl Shift I 선택 반전해서 하늘을 검은색으로 채우겠습니다. 그쵸? 남아있으면 별론데. 자, 두 번 연속 채우니까 그나마 좀 없어졌네요. 자, 채워가지고 녹색을 따볼게요. 자, 예,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장홍성님, 정종원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이 안에 이만큼의 녹색을 선택할 거야. 패드 값이 250나 먹혀 있네요. 요걸 해서 이만큼의 안에서 Alt SC 녹색. 자, 녹색 어느 만큼 지금 선택되는지 안 보이죠? 자, 이럴 경우에 이렇게 좁은 구역을 선택을 해서 Alt SC 먼저 보는 거죠. 녹색 선택했을 때 녹색은 영향받는 게 거의 없구나. 오늘 200 풀로 선택하면 되겠네요. 다시 Alt SC로 200으로 OK 하면은 우리 건물의 Ctrl J 유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치를 일일이 입력하면서 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RGB로 따는 것보다 끝 라인이 좀 약간 좀 불안합니다. 이렇게 따게 되면.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RGB로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만약 이럴 경우에 노란색을 딴다 생각해 보세요. M 툴로 자, 이렇게 걸쳐 가지고 Alt SC로 노란색을 찍었습니다. 자, 빨간색에도 노란색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흰색에 약간 지저분한 라인들이 보이죠? 최고 200으로 노란색 수치를 따게 되면은, 근데 쫙 낮추면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노란색의 끝 라인도 뭔가 약간은 덜 따진다는 그런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요 수치를 가장 깨끗해 보이는 좀 요쪽에 흰색 점들이 저는 보입니다. Alt SC. 자, 그래서 저 흰색 점들까지 없어지는 라인으로 끌어내리면 이 정도. 자, 92. 아까는 200% 땄었죠, 그린에서는. 근데 노란색에서는 92밖에 딸 수가 없어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그죠? 이 노란색의 끝부분이 다 안 따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물론 리터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한에서. 하지만 왠지 찝찝하죠. 왠지 모르게 찝찝하죠. 자, 이렇게 따졌는데 한번 색상 바꿔볼까요? 완전 블랙으로 날리거나 화이트로 날리거나. 자, 요 끝부분이 살짝 날아가는 게 여러분 눈에도 보이실 겁니다. 이게 물론 이게 RGB로 땄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게 완벽하게 따지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여하튼 그런 내용을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차를 한번 떼볼까요? 차는 요 밑에 요 세 대밖에 없으니까 요렇게 선택하고 Alt SC 레드 클릭 200까지 끝까지 올려도 괜찮은 것 같죠? 오케이. 차 Ctrl J 떨어뜨려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자, 이렇게 걸 경우에 굳이 전체 이 재질을 하나하나 분리하려고 하기보다는
딱 이미지를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더 밝았으면 해, 아니면 좀 어두웠으면 해, 그런 부분을 자기가 설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쏙쏙 쏟아내서 작업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요 밑에 재질이 이렇게 한 통으로 가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지만 이 기둥을 좀 더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속은 좀 어둡고 기둥은 좀 밝게 빼려고 합니다. 다행히 이렇게 채널이 따로 잡혀 있죠. 그러면 요만큼 하부를 잡고 하늘색만 따로 떼낼 건데, 일단 조금만 선택해서 한번 볼까요? 얼만큼 선택이 되는지. Alt C로 하늘색 선택했습니다. 여기 점들이 보입니다. 200으로 선택했을 경우에 요 점들이, 라인과 점들이 지워지는 수치를 확인해서 164. 오케이. 자, 다시 Ctrl D, 디셀렉트, Alt C, 푸른색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위에도 지금 점이 좀 보이네요. 수치를 약간 더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자, Ctrl J,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내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죠. 요 부분은 빼고, 이 부분 맞나? 요 부분만, 요 부분 몇 번 확인을 해보고, 요 부분도 맞네요. Ctrl Shift J로 자, 요 부분만 떼어내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떼어냈습니다. 엉겨붙어 있어가지고. 하부를 좀 밝혀볼까요? 밝히는 것과 어둡게 하는 것. Ctrl U, 어둡게. 밝히는 게 좋겠네요. 그죠? 물론 이게 프로젝트에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재질이나 색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주는 게 맞겠죠. 저는 그냥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한번 이렇게 따서 따로 이렇게 잡아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갖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너무 어두워요. 그죠? 이렇게 어두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잡아내서 조금 밝혀주는 게 좋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너무 어둡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으며 모든 재질이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 CG에서는 필요하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제 사진으로 치면 HDR. 라소트, 이렇게 따고 보니까 그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수로 패드 값을 확인하지 않고 5로 따버렸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게 먹히려나? 패드 값 0으로? 안되네. 안되네. 필요 없어. 다시 0으로 따야 됩니다. 이게 CC 버전에서는 된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확인된 바가 없네요. 좋다가 말하죠. 다시 이렇게 해서 라소 툴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늘 패드 값을 확인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저도 좀 그렇게 많이 버릇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수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Ctrl J, 메뉴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요놈입니다. 요놈. 이 녀석을 그냥 이 레이어 자체를 참 새로 오늘 좀 이거를 참 이게 아닌가? 잠시만요. 갑자기 녹화가 끊겼네요. 자, 뭐 강자랍치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 계속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그 어둡게 날아갔던 부분에 재질을 밝히기 위해서 이 레이어 자체를 이렇게 브라이트 컨트라스트 해서 올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올린 거 하나랑 다시 어두운 걸 잘라내서, 자, 이렇게 어두운 상태에서 이 녀석을 제가 스크린으로 바꿔볼게요. 스크린으로 바꿨을 경우에 이렇게 색이 또 묻어서 올라오죠. 밝게. 자, 스크린과 브라이트 컨트라스트,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보나마나 여러분 스크린 선택하실 거죠. 왜냐하면 제가 스크린을 뒤에 보여줬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스크린으로 색을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밝히게 되면은 여튼 브라이트 콘트라스트로 밝히게 되면 떠서 날아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이건 네가 과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실 줄은 모르겠지만,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라이트 값을 올리게 되면 그죠, 색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브라이트 콘트라스트에서 브라이트 값을 올리게 되면 콘트라스트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콘트라스트를 약간 떨어뜨려 주면서 맞춰줘야 되죠. 그러면 아까 제가 그죠, 스크린으로 잡은 것만큼 분위기를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 자, 요거하고 스크린하고. 그래도 제가 추천드리는 건 스크린으로 한 방에, 스크린으로 만약에 밝게 했을 경우에 과하다 싶으면은 필 값을 줄여가지고 금방 더 조절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브라이트 콘트라스트로 힘들게 콘트라스트 값까지 조절하지 마시고 스크린으로 덮어 씌워주게 되면,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두웠던 재질이 좀 하얗게 날아오면서 하얗게 뽑아 올라오면서, 그죠? 어두운 부분이 좀 더 밝히고 싶다 싶으면 스크린을 한 번 더 뽑아내셔도 됩니다. 스크린 레이어를 2번 100%로 뽑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앞부분도 그렇게 많이 안 날아갔죠. 뒷부분은 더 살아나고. 자, 요 두 개를 또 합쳐서 컨트롤 G 해가지고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왜? 앞부분이 또 너무 하얗게 그림자 부분인데 밝아지니까 이상하죠. 자, 브러쉬로 닦으면 지워지겠죠. 이때 오퍼시티를 좀 낮게 설정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중간부터 쑥, 자, 그렇게 되면 이 면 전체가 같은 같은 밝기 수치를 갖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멍들지 않게 이렇게.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어둡게 각져서 넘어가고 어두운 부분도 그렇게 어둡지 않게 밝게 뽑아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뭐 잘못했다 싶으면 X키로 다시 채우면 되고, 이렇게 오퍼시티 값과 X 번갈아 가시면서 최적의 그림자 값을 찾아가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커멓게 날아간 것보다는 훨씬, 그쵸, 이미지가 보기 좋아졌죠. 저 부분이 완전히 검게 되면은,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다른 모습 보여드렸고, 그리고 저기 또 질문을 주셨는데, 매직봉으로 따고 나서, 그죠? 따고 나서 Alt SR로 다 딸 수 있다. SR이 아니고 여기 SY죠, 그죠? Y. SY 말씀하시는, 아이고 뭐였더라? 따고 Alt S 칼라 레인지가 아니고, 이거 아닌데? SE? Alt S E 버전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쵸?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선택해서 같은 색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나오는데 시밀러라고 하나? 네. 저 선축이 빠져있나 보네요. 그죠? 네. Alt S R. 맞네. Alt S R이네. 선택하고 Alt S R 하면 이렇게 전체 색깔이 선택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직봉으로 요 값 수치를 설정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푸른색만 선택이 되느냐, 아니면 더 넘어가고 중간중간에 찌꺼기가 라인이 같이 생성이 되느냐 안 되냐를 눈으로 볼 수가 진짜 없잖아요.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Alt S로 푸른색을 따게 되면은, 그죠? 그런 게 눈으로 보이니까 그나마 좀 더 디테일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컬러 레인지를 선호하는 것일 뿐이지, 이게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쵸? 아시겠죠? 네. 물론 매직봉으로 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쵸?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는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게 이게 더 편해서 이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도 좀 잠깐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데 정확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 또 당연히 그렇게 또 결론 몰아가시면 잠깐만요. 방송 잠깐 수도 좀 하고.